반갑습니다. 3부 강의를 맡은 종나학원 평가연구소장 김명찬입니다. 올해 수능 성적을 좀 보니까 특히 성적이 좀 들쑥날쑥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들쑥날쑥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국어는 상당히 잘 봤는데 수학은 완전히 망치고 또 탐구는 잘 보고 이런 식으로 과목각 성적 편차가 상당히 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앞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지만 영역별 반영 비율을 잘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잘 본 과목이 있으면 이 강점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되고요. 반대로 내가 못 본 과목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오는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영역별 반영 비율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배치표 다시 한번 열어 보시겠어요? 배치표 보시면 배치표를 한번 보시면 이 배치표에서 이제 점수를 제일 관심 있게 보실 텐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렇게 이제 대학 이름이 있고 거기 2번을 보시면 서강대 같은 경우는 34.4, 46.9, 18.7 이런 순서로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영역별 반영 비율을 저희가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표 보실 때도 점수만 보시지 마시고 영역별 반영 비율을 좀 확인하시고 이 대학이 나오고 잘 맞는 대학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배치표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A 학생, B 학생 성적을 보시면 표준 점수 합산 기준으로 동점입니다. 396점이죠. 그런데 A 학생하고 B 학생 성적을 비교를 해보시면 A 학생은 수학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145점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문과에서는 수학을 잘 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학생은 수학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B 학생에 비해서 플러스 14점. 반면에 국어와 탐구 성적은 조금 떨어지는 학생입니다. 영어는 똑같이 1등급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서강대를 지원했다. 그러면 대학별 환산 점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결국 이제 붙느냐 떨어지냐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대학별 환산 점수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대학별 환산 점수라고 하는 것은 영역별 반영 비율, 영어에서의 감점, 가산점 등등등을 다 적용한 점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두 학생이 평균 점수 똑같은데 대학별 환산 점수로 하면 거의 10점 가까이 9.65가 차이가 납니다. A 학생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평균 점수 합산은 똑같은데 왜냐? 밑에 보시다시피 서강대는 수학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강대는 수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학교라는 얘기. 그래서 수학을 잘 본 A 학생의 환산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이 합격 예측 서비스, 종나학원의 이제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제 정시 지원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시더라도 구체적으로 내가 지원을 했을 때 몇 점 정도가 되고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활용하시게 되는데요. 실제로 서강대 지원했을 때 A 학생은 대부분의 학과에서 플러스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2.15 정도 플러스 점수가 나옵니다. 환산 점수 기준으로. 그 옆에 보시면 100점 기준차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100점 기준차라고 하는 것은 대학별 환산 점수 만점이 대학별로 다 달라요.
어떤 대학은 뭐 1000점이 만점인 경우 800점, 600점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일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100점 기준으로 이제 환산하는 점수고요. 그런데 어쨌든 A 학생은 플러스가 나오는데 B 학생은 아까 편의점 총점 똑같았죠. 그런데 환산 점수로 적용을 했을 때 마이너스 7.5점이 나옵니다. 이 학생은 서강대 가면 거의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죠? 그래서 영역별 반영 비율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서강대는 아시다시피 인문계, 자연계 교차 지원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다만 수학 가형에는 10% 가산점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로 가기는 조금 어려워요. 보통. 어쨌든 가형에 10% 가산점을 주니까 사실은 나형으로 가면 10%는 깎인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수학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자연계로 가도 지금 플러스 점수가 나와요. 이만큼 지금 문과에서 수학이 점수가 좋은 학생들은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많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서강대는 올해 자연계열에서 인문계 오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10% 가산점이 있다고 해도 문과 학생들 중에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145점, 146점 뭐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AB 학생이 똑같이 서강대 아니고 한양대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양대 지원했을 때 보면 환산 점수가 오히려 B 학생이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뭐 2.3점 정도니까 크지는 않지만 아까 서강대에서는 분명히 A 학생의 환산 점수가 높았죠. 한양대로 가면 거꾸로 나오는. 왜냐? 한양대는 탐구 비중이 높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A와 B 두 학생을 제가 비교해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평균적인 학생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둘만 비교해가 의미가 없습니다. 나하고 동점인 학생하고 비교해서 내가 국어를 잘했는지 수학을 잘했는지 탐구를 잘했는지 이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자료집에 아까 앞에 일부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료집에 정리를 쭉 해놨는데 저희가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면 그 부분이 잘 나오는데 먼저 한양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양대 아까 앞에서 그 B 학생의 환산 점수가 더 높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시스템에서 지원을 해보게 되면 한양대 예를 들어서 정치외교학과를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A 학생은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죠? 뭐 0.45점 많은 점수는 아니지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근데 B 학생은 아까 탐구를 잘 본 학생이죠. 탐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학생은 플러스가 나와요. 정치외교학과 지원하면 1.9점 정도 플러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B 학생의 경우는 서강대보다는 한양대 쪽에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죠?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저희가 실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평균적인 학생과 비교했을 때, 나하고 동점자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국어를 잘했는지 수학을 잘했는지 아니면 탐구를 잘했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자료집에도 정리가 돼 있지만 저희 시스템에서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학생이 국어가 점수가 131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 뒤에는 조금 멀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131점인데 동점자 평균은 130점입니다. 얘는 국어에서 플러스 1점입니다. 동점자들에 비해서. 근데 수학은 145점이니까 동점자에 비해서 7점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아까 B 학생하고 비교해서는 14점이 플러스였는데 동점자하고 비교하면 한 7점 정도 플러스는. 여전히 이 학생은 수학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학생. 그죠? 반대로 탐구 성적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차트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어느 과목에서 내가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린다는 얘기입니다. B 학생은 역시 수학이 약한 학생입니다. 마이너스 7점. 그죠? 동점자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성적에 따라서 이 감점 부분 이거 잘 따지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사례를 역시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C라고 돼 있는 학생은 편집수 합산 점수가 371점입니다. D는 367점이죠. 그러면 D 학생은 C 학생에 비해서 편집점수 총점 기준으로 4점이 모자랍니다. 국어가 마이너스 2점이고 과탐이 역시 마이너스 2점이죠. 그런데 지금 D 학생이 갖고 있는 강점은 뭐냐? 영어를 1등급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D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이 시스템에서 보시면 영어 부분을 보시면 얘가 영어 1등급인데 그 밑에 보시면 동전자 평균이 2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얘는 영어에서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하고 같은 점수대 학생에 비해서 영어에서 상당한 강점이 있는 거예요. 1등급이라는 강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학생은 영어 비중이 큰 데로 가야 되겠죠. 영어의 영향력이 큰데 가야만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잘 살리는 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세종대 같은 데가 영어 비중이 큰 대학이에요. 세종대, 숙명여대 뭐 이런 데가 영어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이 세종대 지원했을 때 세종대 뭐 컴공을 지원했다. 그러면 표준점수 합산을 보면 D 학생이 모자라요. 4점 부족해요. 근데 환산 점수로 갔을 때는 오히려 이 학생 점수가 0.35점 플러스로는. 왜냐? 이거는 D 학생이 영어가 1등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C 학생은 영어가 2등급이잖아. 그래서 영어 한 등급 차이가 세종대의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4점을 뒤집어 엎고 오히려 이 학생이 더 플러스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영어 세종대 보시면 영어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고 중요한 것은 이 등급 간 점수 차이입니다. 점수 차도 1등급, 2등급 차이가 5점이니까 상당히 큰 폭이라고 볼 수 있어요. 2등급, 3등급은 10점 차이가 나요. 세종대는 영어 3등급이면 거의 합격하기 어렵다고 봐요. 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지원을 했을 때도 보면 C 학생은 컴공 지원했을 때 플러스가 나옵니다. 3.24가 플러스가 나오는데 D 학생을 보시면 3.59로 D 학생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편점수 합산 점수로는 떨어지지만 영어가 1등급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플러스 점수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앞에서 중위권 대학에 갔을 때 특히 이제 최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표준 점수를 반영하지만 중위권 대학이나 지방으로 가면 100분위 반영 대학이 많아요. 그럴 때 내가 표준 점수 쪽이 유리하냐 100분위가 유리하냐 이걸 좀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중위권 대학은 표준 점수 반영 대학도 있고 100분위 반영 대학도 있거든요. 교대 같은 경우도 표준 반영 대학이 있고 100분위 반영 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표준 점수 쪽이 유리하다라고 하면 표준 점수 반영 대학에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거고요. 반대로 100분위가 유리하다면 100분위 지원 쪽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내 점수 구조상 어느 쪽이 유리한가는 역시 이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요 다음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합격 해석 서비스 보시면 영역 조합별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 점수가 표준 점수 합산 점수가 367점입니다. 상위 누적 10%. 근데 100분위는 257점인데 상위 누적 8.7로 나옵니다. 이것은 어느 쪽 유리합니까? 이 학생은? 이 학생은 상위 누적으로 봤을 때 100분위가 유리한 거죠. 그죠? 표준 점수는 10%의 대의 성적인데 100분위로 가면 8.7% 수준의 성적이래요. 100분위가 유리한 거죠. 이 학생은 이왕이면 표준 점수보다는 100분위를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분위 반영 대학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100분위가 서울권에서는 18개 대학입니다. 국민대, 숙명여대 등등등 여대들이 100분위 반영 대학이 많고요. 지방의 수도권에도 지금 29개 대학이 100분위 반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저는 시스템에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면 쉽게
표준 점수 유리한지 100분위가 유리한지 좀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변환 표준 점수는 지금 사탐의 경우에 보시면 과목 간 난이도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편집 최고점을 보시면 시험이 어려우면 편집 최고점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무지하게 어려웠죠. 그죠? 그래서 72점이 최고점인데 윤리와 사상은 62점입니다. 점수 차이가 몇 점입니까? 10점이죠. 똑같이 만점을 받았는데 10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 보면 좀 공정한 거예요. 어려운 시험에서 만점 받았으니까 점수를 많이 주고 쉬운 시험이니까 적게 주는 건데 이 차이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불공평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가 현재 동국대가 발표를 했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아직 발표를 안 했고 한 다음 주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는 이 변환 표준 점수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윤리와 사상을 선택한 학생은 단순 표준 점수 합산으로 따지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거예요. 근데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반대로 경제에서 좋은 점수 받는 학생은 단순 표준 점수 합산으로 따지면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 변표를 적용했을 때는 많이 깎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 기준으로, 서울대는 아마 다음 주 중에 나올 텐데 제가 한번 추정을 해본 겁니다. 추정을 해보니까 그래서 실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0분위에 따라서 같은 점수를 부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제 같은 경우는 실제는 72점이 아니라 66.2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한 5점 이상 점수가 깎이는 결과가 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윤리와 사상은 62점이지만 63.95로 점수가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상위권 학생들 중에 표준 점수가 좀 낮은 과목으로 인해서 내가 표점 총점이 좀 낮다. 너무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서 변환 표준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좀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과탐도 마찬가지예요. 과탐도 지구과학이 어려웠죠. 그래서 74점인데요. 지구과학 2는 66점. 여기도 8점 차이지만 실제 서울대학의 경우에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을 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뭐 2점도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차이는 많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건 대학마다 이제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변환 표준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 중에는 대부분 나옵니다. 이걸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합격 예측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이렇게 판정을 해줘요. 안전, 적정, 도전, 위험. 이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안전은 합격 가능성을 80% 정도로 보고 있는 100%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은 60, 도전은 40, 위험이라고 나오면 20% 이하. 요걸 적절하게 조합을 잘해야 되죠. 세 번의 기회가 있죠. 가군, 나군, 다군. 어떻게 조합하는 게 좋겠습니까? 가장 무난한 조합은 안전을 한 군데 해야죠. 그죠? 안전하게 한 군데 붙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적정을 한 군데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도전적으로 한 군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인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재수생이다. 올해 꼭 가야 된다. 그러면 안전 2군데 정도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올해 시험 너무 못 봤다. 재수까지 생각하고 내년에 수험생 5만 명이 또 줄잖아요. 내년에 굉장히 재수하면 좋은 기회이긴 맞죠. 그래서 내가 재수까지 감수하고 한번 질러보겠다라고 하면 좀 더 도전적으로 뭐 적정 한 군데 하고 나머지는 도전도 하고 위험도 하고 위험이라고 돼 있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펑크 나는 거죠. 펑크가 어디 날지는 모르지만 나거든요. 나기는. 그러면 해볼 수 있어요. 그죠? 뭐 가장 성공적인 것은 문 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이 맞는 조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안전을 세 군데 써서 셋 다 합격했다. 좋은 겁니까? 그건 좀 바보 같은 거죠. 그죠? 조금 더 높은 대학에 한 군데 정도는 도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안전을 한두 군데 잡아놨다고 하면. 그래서 이건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합격 예측 서비스를 보시면 이렇게 점수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을 판정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종로학원에서 전년도 입시 결과라든지 올해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감안해서 합격선을 추정을 해서 그 합격선하고 점수 차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고 판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모의 지원을 또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참고 사항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의 지원을 보시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데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모의 지원을 했다. 한양대 예를 들어서 뭐 파이낸스 경영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내 점수가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순위도 나와 있죠. 순위가 나와 있는데 여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내 위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 위치를 보시면 여기 지금 빨간 색깔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내 위치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모의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내가 10등에 해당된다는 거고 학생들 지원한 학생들이 점수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조금 숫자가 많지 않은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런 모의 지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 대학 지원 경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나하고 같이 한양대 지원한 학생, 똑같이 파이낸스 경영이 지원한 학생들이 다른 군에서는 예를 들어 나군과 다군에서는 어디를 지원하는지 이것도 참고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현재 이제 내 점수는 이제 발표가 돼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 점수를 잘 분석을 하셔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대학이 어디고 불리한 대학은 어딘지 이것부터 조금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그래도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을 좀 찾아보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모의 지원 사항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종 지원을 이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설명회에 지금 뭐 열심히 듣고 계신데요. 굉장히 뭐 어렵고 복잡하지만 지금부터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연구하시면 좋은 결과, 원하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